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왔죠. 어, 저는 원래 어린이 미술을 처음부터 했던 사람은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던 미술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물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방학 때마다 거기 괜히 전화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여기서 좀 일할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계기로 지금은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그 어린이 미술 아트5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 부산에 또 훌륭한 원장님 세 분을 모시고 4개의 교육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를 지금 있게 한 제 인생에 소중한 결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 나이 때 결정했었던 일인데 미술을 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대를 가서 졸업하게 되는데 또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미술교사, 그러니까 교사의 길을 선택한 그 두 번째의 그 결정들이 지금의 제 모습을 있게 한 소중한 제 인생의 결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나 또 사실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그 교사의 길이 아니었었거든요. 교육의 길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할 만큼 제가 충분히 그게 매력적이라고 제가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선택을 하고 제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하니까 막상 그것들은 개인적인 오해나 사회적인 편견들이 많았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거두어대는 일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린이 미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들이냐면 아이들이 많이 서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맞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서툰 건 맞아요. 하지만 미술적으로 봤었을 때 서툴다라고 하는 뜻은 아이들이 섬세한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형태를 잘 그릴 수 있도록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단순한 형태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것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비주얼 아트죠. 이렇게 시각예술이에요. 이 눈이라는 게 뇌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적인 기관이거든요. 느낌과 생각을 이렇게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을 보는 것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아이가 어떻게 표현해내는가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형태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대상을 잘 볼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면 아이들은 정말로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데요. 몇 살이 그린 것 같으세요? 외계인처럼 생겼나요? 원숭이처럼 생겼죠? 아이들 6살, 7살 되는 친구들에게 보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도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냥 동그랗게 생겼잖아, 얼굴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섬세하게 눈을 대상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6살, 7살, 7살, 8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는 대상을 볼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한 2분, 3분 정도로 대상을 빨리 포착해서 이렇게 드로잉하는 크로키 수업이에요.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이건 이렇게 생겼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 또한 이 아이 저 아이의 결과물이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제가 슬리퍼하고 이 아이 표정이 재밌어서 이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 저런 걸 그리려고 하면은 크레파스라는 도구를 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크레파스가.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들이 서툴다라고 오해를 하는 순간 초등학교 입학 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레파스 선물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만 있는 또 풍경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말해서. 우리 종이, 네, 1학년 때 그렸죠. 지금 이제 2학년이 됐는데 재밌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어린이 하면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트에서 제일 고함을 치고 사달라는 것을 향해서 강한
그 분노와 열정을 쏟아내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표현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죠. 그런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에게 다른 게 아닌 물감 한 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그게 물감인지도 모르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그 대상과의 만남이.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물감을 들고 뭐 부실 붓도 없어요. 뭐 손으로 찍고 놀면서 다른 것과 다른 놀이의 방식이 그 자국이 아이에게 보여지죠. 그래서 그 자국과 그 아이 안에 끊임없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표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되는 하나의 미술 교육인데요. 3살짜리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가 다른 친구들이 다 결석해서 혼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앞치마 있는데 제가 요리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수업할 때 입는 건데요. 하나 주면은 뭐 대화나 뭐 이야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이들이 흥미롭게 자기 자신을 마음껏 그야말로 펼치는 미술들을 진행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950년에 그 잭슨 폴록의 그 액션 페인팅 장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드리핑을 한번 하잖아요. 드리핑을 한번 하면서 얼마나 그 표현을 유도해내냐면은 그 드리핑 하면서 아이들의 에너지가 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슬픔의 감정도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의 감정도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도 개념 짓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밖으로 분출돼서 나오는데, 다른 것과 달리 그 분출된 모습 또한 아이가 스스로 보게 된다는 것에서 미술 교육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물감만 주는 게 아니고 다양한 도구들을 주는데 뭐 같으세요? 찰흙? 예, 찰흙과 비슷한데 두부예요. 세상과 만나는 연습인데 다양한 존재들, 다양한 재료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취와 느낌과 색들이 있어요. 그것을 만나면서 아이가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가장 재미있는 흙놀이죠. 아이들이 또 그림을 그리는데 조그마한 도화지만 그림이 아니고 벽과 천장,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드로잉을 하는 이 모습들은 아이의 아이다움, 그리고 아이 안에 있는 작은 에너지라도 어떻게 밖으로 즐겁게 분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미술 자체에 대한 오해예요. 미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깨어있는 10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부모님께서 아이를 저희에게 맡겨올 때 바라는 것이 있으세요. 뭐냐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로 만들어 주길 바라세요. 잘 표현하는 아이, 물론 다 좋은데 일단은 뭐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술하면은 대상을 잘 묘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분명히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그려진 그림일까요? 네, 맞아요. 원시 시대 때 그림이죠. 우리 여기 학생들 있는데 이 공간이 조그만하지 않고 이 동굴이라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이 스크린보다 더 큽니다. 그 공간에 저 정도 사이즈의 동물들을 그려내는 것은 과연 쉬울까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작게는 또 할 수 있는데 그런 비례와 균형감과 저런 정도의 사실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스킬과 기술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이고 굉장히 밀도감이 높은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어떠한 문명 이후의 삶이 아니고 원시 시대 때 그려졌다는 거죠. 이집트 시대 때 작품이죠. 네. 원시 시대 때보다의 사실성이 어떻습니까? 네, 좀 둔탁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이집트 시대는 굉장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명화되고 발전된 시대임에도 원시 시대 때만큼의 사실성과는 다른 어떤 미술의 양식을 보여주는데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희생시킬 만큼 표현을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진 거죠.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서기 힘든 이런 포즈의 사람임에도 사실성과 떨어진 모습임에도 저 모습이 가장 정확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멋지죠? 네, 멋진데 더 많은 멋진 작품이 있었는데 저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섰다고 생각해 볼 때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에 이집트 시대 이후에 그리스 시대 때의 작품입니다.
이 시대 때는 실질적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얼마만큼 인간을 아름답게 표현할지에 대한 주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이게 캐논이라고 하죠. 비례와 수학적 원리에 따라서 인체를 표현해서 보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느끼죠. 이렇게 미술은 많이 변화를 하는데 중세 때는 이런 인간의 누드라든지 이런 인간의 어떤 관능미나 아름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뜻에 따라서 건축의 일부 조각 정도의 인체의 표현이지 섬세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것들은 희생이 된 거죠. 못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근대를 거쳐서 현대 작품들에 이르게 되는데 이 작품 아시죠 여러분? 네, 모네의 해돋이 작품입니다. 이 해돋이에 섬세한 묘사나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이유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색깔을 담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이 해돋이 당시의 색깔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리면 이미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빨리 그린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하나하나 모사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이 이 색감 자체가 중요하게 된 시대가 온 거죠. 무엇을 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 때 그렸던 모네의 수련 작품, 그 물에 떠있는 수련, 흔들리는 수련, 그것을 그린 작품이 거꾸로 놓여 있었대요. 근데 칸딘스키가 그 거꾸로 있는 그 작품을 보고 이게 무엇을 그렸는지는 나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 이 색감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추상 미술을 전개해 나아갑니다. 이제 현대 미술에 있어서 이제 대상을 무엇을 그렸느냐보다도 이 색감 자체가 미술 회화에 있어서 분리돼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것은 형태가 분리돼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재료가 분리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마티스의 인물이죠. 모나리자하고 굉장히 다르죠. 뭐죠 여러분? 네, 이 한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느낀 게 되게 문화적 소양도 있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인사 잘하고 이렇게 웰컴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는데 지금 이런 작품 하나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예, 듀시앙의 셈인데요. 이제는 작가가 그림도 안 그립니다. 마트에서 사가지고 전시장에 이렇게 짠하고 등장하고 사인을 하든지 제목 정도만 적는 걸로 작가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리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나의 관념이나 철학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은 또는 나 자신 스스로가 좋은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원시시대 때 이미 끝나버린 사실성을 부러워하면서 그 앞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아이도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늘 만나게 되는 이 사회의 현실인데요.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살기가 좀 편합니다. 아이들이 서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르치는 방식도 내 윗세대가 나에게 해줬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답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로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처음에 아트5에 근무를 하겠다고 온 미대를 졸업한 그리고 아이들을 다룰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무한하거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보는 것만 가르치면 그에 맞는 그 표현 자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나 감동을 주는 것이 우리는 매번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0대인데 10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변의 시선이나 또는 내 상황이 만들어낸 그런 당연한 결과들을 가지고 내 미래와 내 자신을 한계시키기보다도 조금 더 그런 오해와 편견들을 깨고 스스로를 좀 보는 마음으로 동굴벽화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그런 눈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을 끝으로 전하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림을 정말로 잘 그릴 수 있고 또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이상입니다.